심장이 멈추면 좀비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피가 안 돈다고. 혈류가 가장 필요한 눈은 기능이 떨어질 거다. 혀가 동맥도 들어가고 맞아요. 피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좀비들이 대부분 어때요? 혀가 맞아. 맞네.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뱀파이어는 굉장히 눈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피를 많이 쫙 빨아먹- 피만 쫙쫙 빨아먹으니까. 맞아요. 아 진짜 좋. 그렇죠. 요새 뭐 그런 거 연구하세요? 귀신 같은 거. 아니, 그래. 아니, 그냥 뱀파이어도 참 잘하셔? 눈 실제 이런 일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대량 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눈먼자들의 도시는 저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무섭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토크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바로 좀비의 시력이라는 주제인데요. 좀비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네. 좀비가 눈은 안 보이는데 설정이 귀가 밝거나 맞아요. 냄새를 맡고 막 쫓아오거나 맞아요. 약간 요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 강시 아세요? 알죠. 강시도 걔도 안 앞을 안 보이는 설정이잖아, 눈이.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좀비는 그렇게 시력이 안 좋게 표현됐을까? 안과 의사는 좀 다른 생각을 좀 워킹데드를 보거나 다른 좀비 영화들을 보면 청각에 되게 예민해서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뭘 하나 깡통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럼 막, 딱 하죠. 막 소리잖아요. 쫓아오잖아요. 맞아요. 청각하고 이제 눈하고 뭐 그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은 눈은 되게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서 혈류량이 많이 필요한 기관이 별로 없어요. 부피 대비 굉장히 혈류량이 많은 기관은 눈이에요. 네. 귀는 사실은 청신경이라든가 세반고리관 같은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약간 되게 얇은 혈관으로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눈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굵은 네. 바로 경동맥에서 유래하는 네. 안구 동맥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혈류량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혈류량이 좀비는 적다. 혈류량이 이제 심장이 멈추면 좀비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피가 안 돈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죽었다. 혈류가 없다. 그랬을 때 혈류가 가장 필요한 눈은 기능이 떨어질 거다. 약간 혈류적으로 결론이- 보시는 네, 거예요? 네. 되게 과학적인 거 같아. 아니, 그리고 네. 생각해보면 이제 전 치과니까 혀가 동맥도 들어가고 맞아요. 피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좀비들이 대부분 어때요? 혀가 맞아. 맞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말 제대로 해줘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안 돌아서 되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거기도 피가 안 돌았기 귀나 이런 때문에 데에 비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피가 안 도는 네, 부분. 네. 눈이 돌아가 있어. 눈이 하얗잖아. 맞아, 이렇게 맞아. 갖고 아, 이렇게 내밀고. 하얀 건 네. 각막에 상처가 생긴 상태에서 감염이 생기고 수정체도 영양분을 못 받아서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얗게 보시는구나. 변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망막은 또 혈류량이 많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원추세포라는 게 있고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 원추세포가 우리 이렇게 사물을 쳐다보고 색깔을 알고 밀도가 높은 이런 글자들을 보는 걸 담당하는데 그 원추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자리가 황반이에요. 근데 그 황반의 혈류량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부는 혹시라도 볼 수 있을 수 있어. 주변부. 이렇게 약간 뭐가 사물이 흘러가는 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거는 알고 천천히 움직이는 건 못 알아봐. 그렇게 이제 간상세포의 기능만 살아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실이 원장님이 납니다. 어쨌든 계속 혈류를 얘기하시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 뱀파이어는 굉장히 눈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피를 많이 쫙 피만 맞아요, 쫙쫙 빨아먹으니까. 맞아요. 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도 멀리 있는데 막 뛰어가고 막.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멀리 보지는 모르겠는데 네. 뱀파이어 연기한 그 배우들 보면 다 눈이 잘생겨. 눈도 좀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되잖아. 근데- 밤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동공도 좀 맞아, 확장돼 지금 있고. 약간 이렇게 표현되잖아 살짝 뱀파이어. 근데 이제 뱀파이어는 왜 뱀파이어가 되냐면 내 몸에 피가 없어서. 적혈구가 없어서 남의 거를 취하려고 하는 뱀파이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취하고 따지면은- 나면은 좋아지고 안 취했을 땐 떨어질 수 있고. 선생님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하세요? 귀신 같은 거. 아니, 그래. 아니, 뱀파이어도 참 설명을 잘하셔? 눈 피로 가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피에 대한 기준으로 과학적인 봤을 때.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다. 되게 두 번째는 이제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데 네네네. 중추는 우리 이제 뇌 쉽게 네. 말하면 그렇게 뇌부터 얘기해 해서 주세요. 척수로 내려가서 그 척수 안에만 존재하는 아. 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말처럼 근데 이렇게 손발 이런 건가? 네, 그렇죠. 말초는 척수에 나와서 거기서도 신경절이 다시 나눠지는 게 말초신경. 그러니까 그 네. 끝단 그렇죠. 끝단 네, 같은. 그러니까 좀비들은 이것만 움직인다. 그렇죠. 말초만 말초만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중추가 건데 마비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특정 바이러스가 이제 뇌세포의 일부 부분을 먹고
그래서 그 세포는 활성화가 돼 있고 내가 뭘 먹든지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흡수가 돼서 뇌의 특정 부분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잖아요. 심장도 죽고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를 깨야만 이러면 아 그죠. 대가리를 네. 잘라야지. 네네. 대가리를 그래야 잘라야지 좀비를 그래서- 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충으로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머리 중추신경계인데 중추신경계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고 말초신경계는 잘려도 우회로가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중추신경계가 뇌를 머리를 날려버리면 걔가 죽잖아요. 맞아요.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좀비다. 눈이 그래서 안 좋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잘리거나 그러면은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거예요. 중추신경계니까. 그런데 우리 눈의 망막에서 있는 시세포에서 주는 신호를 시신경절이 받아서 그 시신경절이 하나의 뉴런이 끝까지 뇌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 그거 그래서요. 들었던 것 같아. 특이한 거.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 신경이 그 축삭돌기 내에서 교통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죽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력이 되게 안 좋을 거다. 되게 취약하다. 근데 다른 감각들은 그래도 좀 다른 여지가 좀 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부럽다. 눈은 그냥 한 줄로 가니까 그게 죽어버리면 그냥 그리고 끝. 얘는 이제 감각인 거고. 어. 근데 운동신경은 감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는 감각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좀비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두 그리고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개구리 잘라가지고 다리에다가 전극 꼽아갖고 맞아요, 띡띡하면 다리 막 움직여. 맞아. 근육은 이제 전기 신호로 막 움직인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제 감각 이런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좀비들도 힘이 되게 세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든 죽고 속은 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뭐 바이러스든 그게 뭐 전기적 전기 신호든 응. 해서 막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눈이라는 이런 감각은 살리기가 어렵다. 어렵다. 약간 이런 설정이 아니었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으로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본 설정을 했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체 부위에서 썩는 게 안구는 빨리 썩나요?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좀비는 부패한 네네. 시체니까 네. 빨리 썩지 그- 않을까? 눈이? 그러니까 조금 빨리 맞죠? 좀 썩어요. 빨리 썩을 것 같아. 그 네네. 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네네. 쳤을 때 조금 빨리 혀 썩고요. 뭐 이런 점막 이런 데가 좀 빨리 썩을 거야. 맞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더니 피부 쪽에는 구더기가 없는데 구멍이나 이런 쪽이 코랑 이런 데 입에 막. 아, 또 궁금한 게 저는 소설이자 영화 있잖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래, 알지, 그거 알지. 재밌죠 그거. 그 영화에 보면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 실명하는 이런 컨셉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실제 이런 일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눈먼- 많은 이들이 대량 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눈먼 자들의 도시는 저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 무섭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면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신경이 잘리면 네. 어떻게 느낄까요? 어둡게 느낄까요? 밝게 느낄까요? 어둡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던가요? 아니라. 블랙아웃인가요? 화이트아웃인가요? 블랙아웃. 화이트아웃 아닌가? 화이트아웃이에요. 화이트하우스. 하얗게 팡. 하얗게 변했어.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 아, 그런 문구 있다. 마크 러팔로가 안과 의사예요. 처음에 어떤 의심되는 환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크 러팔로가 화이트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한 수용소에다가 이제 가둬버리고 수용시설에서 원래 눈먼었던 사람들이 대장이 되고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눈먼 사람들은 그 이제 밑에 하층 계급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데 스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스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요. 결말 알아서 스포하면 안 돼요. 눈먼자들의 도시는 네. 2008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안 돼. 아니 저희 안과 얘기하는 에이그. 거 보고 아, 그런 게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 2008년이 적당히 아니라 스포 안 되게 99년도에 나온 거에도 네. 스포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난 지금까지 아니 근데 너무 이거 재밌는데? 이 뭐랄까 이 설정 자체는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 설정 근데 어제 눈먼지 아니까. 하여튼 이게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전염병 예를 들면 때문입니까? 어떤 왜 화이트아웃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과학적으로 드린다면 네네네. 신경이 끊기거나 시세포가 죽어버리면 어둡게 느껴요. 뇌는 이제 네네네. 자극이 없으니까. 네. 근데 뇌가 하얗게 느낀다는 얘기는 반대로 과도한 흥분 자극이 있다는 얘기죠. 시신경에 아까 얘기한 원추세포나 간산세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흥분시키는 무슨 자극의 바이러스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자극 때문에 너무나 모든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이트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명이랑은 다른 거네요. 실명이랑은 다른 거죠. 그 시신경을 감염시켜서 이상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바이러스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럴 생길 수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스포하지 말라고. 야.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실 천재 작가라고 보여요. 왜냐면 그쵸. 상상 위에 상상을 하는 거고 진짜. 블랙아웃으로 대부분 다 눈먼 맞아요. 블라인드 니스 그렇죠. 제목이 네. 블라인드 나는 어두울 줄 니스면 알았는데, 그게. 어두운 블라인드 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다 화이트 블라인드 니스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대단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구나. 그러면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엉뚱한데 네, 재밌네요, 우리 이게. 오늘 네 오늘 또 재밌다. 원재님 덕분에 조금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2부에서는 또 재미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